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이유진 원장입니다. 인류 역사에는 전염병 대란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는데요. 이 전염병에 대한 공포감이 심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망자를 내기 때문입니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의 21세기에도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이를 하면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인류는 전염병을 극복하면서 강해지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죽음의 공포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데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증상과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증상과 생활 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공포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과거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공포감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의 실체를 알아낸 이후에도 전염병은 공포의 대상인데요.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0년도 초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만 명이었는데요.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사망한 사람은 1,500만 명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수없이 많은 변이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충격을 주는 바이러스로 변이되었을 때 그 결과는 전쟁보다도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900년도 초 한국에서도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는데요. 이때 사망자 수가 14만 명이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데노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를 포함해 감기를 일으키는 3대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인데요. 동근 모양의 이렇게 돌기처럼 튀어나온 형태로 왕관의 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라틴어의 왕관을 의미하는 코로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RNA 바이러스는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한 후에 그 바이러스 수를 늘리기 위해서 유전자 복제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DNA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0배나 높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19년도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에 20년도에 전 세계로 퍼졌는데요. 20년도 9월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3천만 명에 사망자는 970만 명이나 됩니다. 한국은 20년 9월 현재 확진자가 2만 2천 명에 사망자는 360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세계를 강태한 이 강력한 전염병은 스페인 독감, 아시아 독감, 홍콩 독감,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메르스 등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인간의 그 세포 벽에 있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2, ACE2 수용체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이렇게 침투하는데요. 이 ACE2 수용체는 코 점막, 입 안의 점막, 폐, 심장, 혈관의 내피, 장, 콩팥 등에 많이 있습니다.
이 ACE2는 세포 표면에 있는 일종의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딱 달라붙어서 세포 안으로 침투하면 그 세포는 이제 염증이 생기고 또 바이러스가 진식하게 되고 결국 세포는 파괴됩니다. 이 세포 안에서 이제 증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그 세포가 터져서 죽으면 다시 주변에 또 다른 세포로 가서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폐세포로 침입하면 기침, 가래, 호흡곤란, 고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 이 코 점막으로 침투를 하면 콧물, 냄새 못 맡는 증상, 또 입안 점막으로 침투하면 맛을 못 느끼고 또 인후통 증상, 또 이런 심장 세포로 침입하면 가슴의 통증,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또 혈관에 그 세포에 침입을 하면 또 피부가 붓고 또 몸살, 근육통, 또 피부에 빨간 반전, 손발이 붓고 손발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또 장의 세포에 침입을 하면 복통, 설사를 일으키고 이 콩팥, 신장으로 침입을 하면 허리의 통증, 소변 장애 등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중증의 심한 환자의 경우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뇌에 혈액 공급을 차단해서 뇌신경세포에 손상을 주고 그 이후로 환청, 환각, 선망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선망이라는 증상은요, 언어장애, 기억장애, 행동장애를 나타나는데요. 사람을 못 알아보고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고 또 혼잣말을 막 하거나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 독감, 코로나19를 구분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데요. 현실은 증상을 가지고 구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요. 진단 검사를 꼭 받으셔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올겨울에는 감기 걸리면 절대 안 돼 라고 말씀들 하시는데요. 감기, 독감, 코로나19 모두 걸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올해는 지내셔야 합니다. 감기는 증상이 처음에는 이제 가볍다가 서서히 심해지는 특징이 있지만 독감은 처음부터 고열이 나고 근육의 통증, 몸살이 심하게 나타나고 또 이게 더 심해지면 일상적인 생활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19는 2주 정도의 그 잠복기, 그 무증상의 증상의 기간을 거치다가 고열, 호흡곤란, 인후통, 또 냄새를 못 맡는 증상 등이 나타나는데요. 감기, 독감, 코로나19는 실제 이 증상들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요. 앞으로 이런 독감과 코로나19를 동시에 이를 구분해서 진단해내는 이런 검사 키트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증상이 있으실 때는 검사를 받으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감염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똑같은데요. 이 무증상 감염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그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한국의 경우 한 30%, 또 다른 나라 중에는 50에서 70%다라는 데이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코로나19 증상을 감별하는 증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축농증이나 또 심한 감기, 또 심한 독감으로도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만의 주요 증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미각을 못 느끼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데이터를 보면 전체 환자의 20%가 38도 이상의 고열, 또한 60%는 37도, 37.5도 미만의 체온을 이제 나타냈고 20% 미만의 환자에서 인후통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고열, 인후통은 심한 감기 또 독감에서도 모두 나타나는 증상이라 코로나19만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은 WHO에서 59세 이하는
0.5%, 60세 이하는 10%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감염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또 서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 또 나이 드신 분 구분 없이 다 같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대식세포, 그 다음에 수지상세포 등이 그 바이러스를 딱 잡아먹는데요. 바이러스 숫자가 너무 많으면 잡아먹는 것만으로 모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러스를 잡아먹은 수지상세포가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그 표식을 T세포에게 이제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 전달받은 이제 T세포 중에 세포독성 T세포가 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세포를 찾아내서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독성 T세포들은 그랜자임, 퍼포린 같은 화학염증 물질을 이렇게 쭉 뿜어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세포의 벽에 구멍을 뚫어서 그 바이러스를 파괴시키는데요. 이때 이제 몸속의 면역 세포들이 수없이 많은 이제 면역 단백질을 뿜어내면서 이제 면역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일으킵니다. 이때 나오는 면역 염증 단백질이 사이토카인인데요. 이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 1, 인터페론 감마, 인터루킨 17, 인터루킨 6 등 많이 있습니다. 일단 T셀은요,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 표식을 전달을 받은 T셀 중에는 보조 T셀이라고 있는데 이 보조 T셀이 또 다른 면역세포인 B셀, B세포에게 그 바이러스 표식을 또 전달을 해줍니다. 일단 그 보조 T세포가 이제 그 바이러스 표식을 B셀에게 전달을 해주면서 면역 반응을 촉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을 같이 뿜어내주는데요. 어쨌든 그 전달받은 B셀은 형질세포, 플라즈마 셀로 변하면서 그 바이러스 표식을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는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면역 단백질을 항체, 안티바디라고 부르는데요. 이 항체야말로 GPS가 달린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는 이제 몸속에 들어온 그 표적 바이러스에 딱 달라붙어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고 또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와서 항체까지 만들어지기까지는 3, 4일에서 일주일 이상의 많은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건강한 젊은 사람들은 면역 반응이 잘 작동하니까 쉽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이나 당뇨, 고혈압,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은 몸에 큰 문제가 발생해서 또 이것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또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혈액의 점도가 높기 때문에 미세혈관이 이제 군데군데 울열이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부위가 또 많아지고 말초혈관 장애가 같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당뇨가 있는 분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바이러스가 혈관을 공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서 이 혈관에 관련된 문제가 더 악화돼서 환자분의 그 상태가 빨리빨리 악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고요. 또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환자분들은 평소 면역을 억제해서 인위적으로 약물로 면역을 억제해서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잘 이겨내지 못하고 환자의 상태가 또 증상이 빨리 나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생명, 죽음에 대한 공포감을 극대화시켰지만 더 무서운 것은 경제적인 고통인데요.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만 대출받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또 다니던 일자리를 그만두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한계를 벗어나 막 삶 자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극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손실은 생명에 대한 또 다른 공포감을 주는데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언제 벗어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집단 면역이 생기면 코로나19가 끝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집단 면역은 그 사회의 구성원 60에서 70% 정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기면 옆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면역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제 들어오면 내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항체가 제거를 하니까 저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염의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긴 분이 60에서 70%가 그렇게 집단 면역이 생기면 걸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전염을 차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의 리스크도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하고 기저질환 환자들한테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7억인데요. 60%인 46억 명이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치사율이 5%니까 2억 3천만 명이 사망을 해야 집단 면역이 생긴다는 건데요. 사망자의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과 기저질환 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크나큰 리스크인데요. 집단 면역의 개념은 어쩌면 굉장히 큰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웨덴이 집단 면역을 시도했었는데요. 20년도 9월 현재 항체 형성 비율이 스웨덴의 스톡홀름이 7.3%, 미국의 뉴욕이 24.7%, 영국의 런던이 17%, 스페인 국민 전체의 5%, 일본 도쿄의 0.1%, 한국은 전체 국민의 0.07%가 항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집단 면역을 시도한다면 앞으로도 사망자가 계속 많이 나와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는다는 말이 유행인데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는 비말 감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모 가게에서 차를 이제 마스크를 벗고 마시던 손님은 굉장히 많은 수가 감염이 되었고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마스크를 썼던 직원들은 감염이 안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이고요.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거 조심하시고 손을 자주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의 증상과 생활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평소 면역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이 질문 주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살도 찌고 우울증도 심해졌습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예, 매우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비만과 코로나19 우울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빨리 코로나 유행이 진심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 밖에 이제 못 나가시니까 집안에 있으면서 햇볕도 잘 못 보게 되고 운동도 못 하시고 또 여행도 못 하고 야외 취미 활동, 뭐 영화관이나 전시회 이런 데도 못 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가뜩이나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돈 걱정, 또 대출 이자 걱정도 심해지고 또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또 활동 제약도 심해지면서 정말 우울증이 심해진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게다가 올 여름에 2달 동안 장마가 또 계속 왔기 때문에 햇볕도 쏘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더 심해진 상황인데요. 집안에서라도 꾸준히 스트레칭 하시면서 햇볕이 있는 날은 1시간 정도 이상 쏘여주시는 것이 우울증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드라마, 영화, 예능 프로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또 먹방에 빠져서 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비만이 생긴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또 체중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맞는 옷도 없어지고 또 다시 우울증이 겹쳐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체중이 좀 늘었다 싶으시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식사를 좀 안 하시고 몸속의 지방을 한 끼 식사다 생각하시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끼 안 먹었을 때 배고픔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맛있는 식사, 내 몸에 있는 그 지방을 분해시키는 맛있는 식사 과정이다 생각하시고요. 즐기시면 또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만큼 기분도 다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백신이 만들어지면 이제 코로나19의 유행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요. 사실 하나의 백신이 만들어지는 데는 5년에서 9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상 1상, 2상, 3상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임상 1상은 이제 건강한 사람 한 20명에서 8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하고 1,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성공률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상 2상은 한 100명에서 200명의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약물의 효과, 그다음에 그 약물이 또 부작용 이런 걸 검증하고 이래서 결국 약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데 한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또 성공률은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또 임상 3상은 이제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이 약물 투여했을 때 안전성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는데요. 2년에서 4년의 기간이 필요하고 성공률은 한 60% 정도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물을 또 사용하고 나면 또 실제 사용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사후 조사를 해서 그 약물이 효과가 정말 있는지 부작용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병체가 한 800개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 백신이 만들어진 거는 한 27개 정도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변이가 심해서 백신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다 해도 백신 자체가 만들어져야 코로나19에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신은 안정성, 효능, 접종 시기, 가격, 접종 수단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종합예술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 많은 외국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공급할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한국 회사에서도 백신을 개발하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빠른 기간 안에 백신이 나온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꼭 성공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도 많은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중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것은 혈장 치료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뒤에 완치가 되면 면역항체가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의 그 혈장에서 그 면역항체를 추출을 해서 이걸 농축해서 치료제로 사용하는 건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분들에게 이 면역항체를 투여를 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평소 면역 관리 잘 하시고요. 빠른 시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해서 우리 모두 정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건강보감 이제는 마칠 시간입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슴의 통증, 호흡곤란, 탈모, 우울증, 기억장애, 복통, 두통, 근육의 통증, 피부의 발진, 또 머리가 안개 낀 것 같은 증상, 계단을 올라가는 게 힘들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20대, 30대도 완치 후에 이런 후유증은 똑같이 겪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는 남녀노소 모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손소독 자주 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시고 면역 관리 잘 하셔서 코로나19를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